안녕하세요. 다운입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새로 바뀐 썸네일은 어떠신가요? 저 타이틀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퇴근하고 1시간 정도 헤맸던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서 대충 흉내 좀 내봤는데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는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데일리용도 만들었으니까 메인 컨텐츠 한 주에 정리해서 올라가는 것들도 조금씩 만들고, 그리고 이제 효과음도 조금씩 더 넣으면서 차근차근 영상의 품질을 조금씩 올려볼까 하고 있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제가 오늘 그 현장에서 초등학교 체육관 공사를 이제 거의 마감이 돼가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렌탈 들어와서 전등 작업을 했거든요. 렌탈 되게 오랜만에 탔는데, 오랜만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렌탈은 재밌다는 거. 하지만 위에 올라가면 좀 휘청휘청해서 이게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더 높은 곳도 렌탈로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의 작업은 그래도 좀 재밌었습니다. 사실 전등 작업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아요. 다만 보통 사다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 또 혼자 작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 전등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 때문에 힘든 거지, 이렇게 렌탈 타서 2인 1조로 작업을 하면 이거만큼 재밌고 시간 잘 가는 일도 없습니다. 저는 이 등을 달면서 이거 이렇게 높은데 나중에 전등 달아놓고 등 고장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깜짝 놀랐어요. 설치 다 한 다음에 불 실험하면서 보니까 버튼 누르면 이 장치가 이렇게 와이어가 되게 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그대로 쭉 바닥까지 저 전등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다 내린 상태에서 전등 수리하고 나서 다시 등을 위로 올리면 와이어가 다시 감기면서 천장이 다시 그대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모든 건 리모컨을 이용해서 작동이 됩니다. 와, 사실 이렇게 되는 건 처음 달아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뭔가 만들면, 공장 같은 거 이렇게 만들거나 하면 이 시스템 도입하는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공장 같은 경우에는 렌탈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장 나면은 그냥 렌탈 들어와서 수리하면 되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좀 고급스러운 곳이라면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장에서 이번에도 오전에는 등을 달았고, 오후에는 이제 나머지 배선이랑 알루미늄 몰딩 돌려놨던 거를 뚜껑을 닫는 작업을 했는데, 뚜껑을 닫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라인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뚜껑은 이렇게 커팅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저희 팀에 충전 그라인더가 없거든요. DC 그라인더라고 하는데, 원래 제가 보시 거 최신형 그라인더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을 이제 정리하면서 사실 그라인더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안 사고 있었는데, 항상 필요하다 느꼈음에도 그래도 항상 선 연결해서 그냥 유선 그라인더 쓰면 대부분 커버가 됐던 상황이어서 엄청 불편하다 이런 생각은 안 했었는데, 드디어 뼈저를 하게 느꼈습니다. 오늘 저 높은 곳에서 그라인더질을 해야 되는데 선을 다 질질 끌고 다니니까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현장 작업반장님, 현장 직영반장이죠. 직영반장님한테 가가지고 그라인더를 빌렸어요. 막기다 18V짜리를 빌렸는데,
역시 그라인더는 무조건 DC 써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힘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그래서 그라인더를 하나 장만해야 되나 하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임사 거 멀티커터를 구매했잖아요. 그 배터리를 기존에 있던 임팩을 이용해서 쓰기 위한 14V짜리를 구매를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멀티커터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전기 기술자가. 특히 내선 전공이. 뭐, 이렇게 타공하는 대마팀을 하는 거면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해야 우리가 타공을 한 달에 몇 번이나 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14V가 이미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엄청 고민이 돼요, 지금. 왜냐면 18V 보시 거 배터리가 이미 두 개가 있고 5A짜리가 충전기도 있고 18V 보시 임팩도 있어요. 그리고 스킬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보시로 거의 세팅을 다 해놨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보시만 다시 세팅을 맞추면 그대로 18V로 쭉 갈 수 있고, 한쪽에서는 아임삭을 14V를 이제 기계가 두 개나 있고, 그리고 이번에 5세대에 새로 나온 이제 그 친구들이 힘이 너무 좋아서 지금 계속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14V 아임삭 브러시리스 모터를 적용한 그라인더가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18V에 비해서 그렇게 밀리지도 않고, 오히려 구형 18V랑 비교하면 14V임에도 불구하고 구형 18V는 충분히 힘으로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임삭 14V 그라인더를 하나 장만하는 게 가장 저렴하지 않나 하는 아주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민해봤자 한 8월달 넘어야지 살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아주 고민이 되긴 해요. 그 안에 뭐 어떤 목돈 들어오면 한번 질러볼 생각이긴 합니다. 제주는 요즘에 계속 비가 와요. 장마가 분명 저번 주가 장마였는데 이번 주는 장마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기예보에는 하루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계속 오고 있어요. 다행히 실내 작업이어서 비를 많이 맞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재 가지러 차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비에 후드려 맞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그래도 기능성 옷을 입어서 바로바로 그 수분들은 날아가기 때문에 체온 유지는 충분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점점 몸이 체력이 약해져서 집에 오면 몸이 으슬으슬하고 감기 증상이 조금씩 나온다는 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게 하루하루를 저는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거 영상을 보면서 여러가지 질문들을 좀 올려주시고 계시고 뭐 이메일로도 많이 여쭤보시고 해서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많이 질문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전기 기술자가 뭔지 모르는데 어디서 들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까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사실 정확하게 누가 알려주는 데도 없고 해서 그냥 일단 겁이 먼저 나고 그리고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니까 섣불리 이제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락이 오는 듯 합니다. 전기기술자는 전기 일을 하고요. 전기 일이라는 건 여러가지 분야가 아니지만 내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 콘센트 달고 전등 달고 뭐 이런 거가 가장 눈에 보이는 걸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전선을 원하는 위치까지 전부 다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현장을 나가게 되고요. 현장이라고 하는 건 공사 현장을 뜻합니다. 물론 현장직을 안 나가도 돼요. 전기 쪽에서는 공무라는 파트도 있고요. 샵이라는 파트도 있어요. 샵은 설계하는 거를 샵 친다라고 얘기해서 샵 기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도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 쪽이 있죠. 현장은 기술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좀 분야가 나뉘고요. 그래서 전기 쪽에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카테고리를 나눠야 되는 게 나는 사무직이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현장직이 하고 싶은 건지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돈이죠. 연봉. 뭐가 더 많이 버는가? 무엇이 더 많이 버는가? 이 질문에 저는 최근까지는 무조건 현장이 더 많이 벌죠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주 5일제 근무를 하면서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걸 보며 드는 생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지금 주 5일을 하고 있는데 4년 전에 4년 됐나? 그렇죠. 4년 전에 현장 공무 뛸 때보다 적게 벌고 있습니다. 그때는 격주 5일이었거든요. 현장 공무라는 건 현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현장에 있으면 아파트에 전기 회사가 들어가잖아요. 전기 사무실이 있고 그 전기 사무실에서 공무를 보는 거예요. 공무가 뭔지 모르겠구나. 공무라는 건 격리 비슷해요. 그러니까 돈 관리하는 걸 다 하고 자재 발주 그리고 급여 일수 계산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서류 업무 처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성 타는 거. 기성 타는 건 한 달 동안에 일을 했으면 그 일한 거를 정리해서 원청 회사한테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 샵 기사는 이제 현장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원래 나왔던 도면과 다르게 현장에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시 도면이라고 해서 실제로 작업한 거를 반영해서 다시 도면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샵 기사들은 보통 3개월 안에 일이 다 끝나기 때문에 공무가 처음 스타트부터 끝까지 쭉 할 수 있죠. 여튼 이렇게 사무직과 현장직 가장 중요한 이 큰 틀의 그 카테고리를 나눠서 어떻게 시작할지를 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전기회사에 정직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보편적이고요. 그 현장 쪽은 사실 대부분 소개받아서 현장으로 이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소개서요. 그게 아니고서는 직업 소개서 아니면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전기판에 발을 들이면 내가 내 목만 할 수 있으면 잘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꾸준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조공으로 시작을 해서 심부름 하다가 기술을 조금 배워서 준기공이 되고요. 준기공이 된 다음에는 전공이 되는데 전공도 이제 초짜 전공이 있고 중급 전공이 있고 고급 전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전공이라는 건 사실 거의 반장급, 소장급, 반장급이 되는 거고 소장급, 반장급이라는 건 전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어떤 기술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보면 이런 사람들이 놀라운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도 지금 같이 일하는 우리 선생님이 그런 고급 기술자여서 매일매일 일하면서 기술 눈으로 보고 또 모르면 궁금하면 물어보고 또 혼나기도 하고 여전히 그러면서 하루하루 재밌게 즐겁게 일을 배우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술이라는 건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서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는 그 순간의 경험이 아니고선 풀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하나씩 올리는 이유도 혹시나 저 같은 생각으로 이 전기 쪽에 뭔가 더 스킬을 늘리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은 현장 쪽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제가 경험했던 오늘의 일들, 제가 오늘 했던 작업의 노하우들이 10년차, 15년차가 됐어도 그분들이 이 작업을 공부를 한다면 몰랐던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배우게 되겠죠? 이런 선순환을 좀 그리고 싶어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요. 다른 기술자들 혹시 다른 작업들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다른 공구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 공부하면서 리스트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것들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새로 나오는 공구들도 일단 써보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정말 고급 기술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사수급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연세가 거진 50대, 60대가 되셨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현장에서 다 찍어서 유튜브를 올려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더 배우고 싶은데 기회가 많이 없네요. 그런 순간들이 많이 발생해야 배우는 거라. 그리고 또 안타깝고도 무서운 건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막 이제 슬슬 하게 되니까 일선에서 이제 은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들을, 그 노하우들을 정말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빨리 배워서 많이 기록에 남기는 게 최선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 면에서는 제주도에서 저희 회사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서울 육지랑 시스템이 전혀 달라서 어떨 때는 건축 일도 하고 어떨 때는 전기 일인데 다른 일도 하고, 이건 난 내선 전공인데 케이블 엄청 굵은 거 뚫고 있고 풀링하고 있고 전신주 받고 다니고 5만 가지 일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 묶는 방법, 체결하는 방법, 조인하는 방법도 기존에 알던 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이제 접속 방법들을 계속 보게 되고 인지하고 또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테스터기의 활용 방법도 기존에 활용하던 방법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너무 많이 배워서 가끔씩은 다 기억을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형님이 새로 예전에 제가 가로등 공사 할 때 배웠던 건데 선을 이렇게 조인하는 방법을 다시 조인을 해서 보여줬는데, 그거를 찍고 싶은데 그게 사실 이렇게 액션캠으로 찍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찍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남들 작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 핸드폰 들이대고 이거 좀 찍을게요 하기가 좀 그래요. 많이 그렇게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욕먹으니까 이제는 카메라 들이대고 막 이렇게 일하다가 찍긴 좀 그렇고 액션캠을 최대한 좀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저는 열심히 또 천장 올라갔다가 작업하고 왔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내일도 또 갈 것 같고요. 아주 슬픈 예감이 이번 주 주말에 일요일날 모실 것 같다는 느낌. 초등학교 저번 주에 올렸던 거 중에 초등학교 어디냐 본관에서 저희가 신축한 곳에 이제 메인 전선을 케이블을 이제 포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관을 미리 해놨거든요. 초등학교 복도에 텍스를 뜯고 이렇게 쭉 연결했는데 그거 저희가 입선 안 할 줄 알았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왠지 주말에 저희가 할 것 같아요. 정말 싫다.
그래도 그것도 미터 수가 한 200m 되는 구간이고 되게 난공사여서 또 하면 또 새로운 노하우가 생기고 또 재밌게 해야죠. 힘들어도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아, 내일은 또 설레는 일이 뭔가 또 일어나겠죠. 아휴, 그나저나 손목이 자꾸 그 아대를 잃어버렸더니 부상이 더 심해져서 좀 문제긴 하네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주절주절 돼보고요.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그리고 신나게 이왕 할 거 그렇게 하루를 또 보내시고 안전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절주절 아무런 그 소득 없는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 또 봬요. 빠이.